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료절감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? 효과가 있다면 왜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고 호불호로 갈리느냐?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많은 업체에서 수많은 연료절감기를 만들었습니다. 과거부터 수십 년 전부터 엄청난 연료절감기 업체들이 있었고 대다수가 다 효과 없다는 것으로 검증이 되고 없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 희망산업 연료절감기요, 이 부분에 미련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. 왜냐하면 운전자가 운전하기에 따라서,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궁합이 맞아떨어지면 연비가 잘 나오고 어떤 궁합에 맞아떨어지면 출력이 잘 나오고 이 호불호가 많이 바뀝니다. 그래서 연료절감기를 개발하거나 판매하시는 분이라면 이 두 가지 테스트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. FTP 75 모드로 테스트해서 연료절감 효과가 몇 %다 하시던가, 아니면 공인기관에서 테스트를 안 해준다 하니까 할 수 없다 변명하시는 것보다 자기 차에 연료절감기 장착 전, 연료절감기 장착 후 연료 사용량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. 거기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, 공회전 상태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. 믿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스로틀 바디를 청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할 때는 연료절감기 장착하고 나서 1시간 동안 공회전을 시킵니다. 그래서 연료 사용량을 측정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연료절감기를 탈착을 합니다. 탈착을 하고 공회전으로 1시간을 시킨 다음에 연료 사용량을 측정을 합니다. 그러면 연료절감기를 장착했을 때가 연료 사용량이 작을 것이고, 연료절감기를 탈착을 했을 때 연료 사용량이 많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편차를 구합니다. 연료절감기 장착 전 빼기 연료절감기 장착 후 해서 연료 사용량 차이가 나면 그 차이를 백분율로 환산해 보세요. 만약에 이 방법으로 속임수 없이 연료절감률이 확인됐다, 10% 됐다 하면 바로 대박입니다. 바로 대박. 5% 돼도 대박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테스트하지 않느냐, 자신 있으면 해보시라는 거예요. 자신 있으시면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. 가장 좋은 방법은 FTP 75 모드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. 그런데 연비를 끌어올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, FTP 75 모드에서 초 단위로 그 시간대에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속도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은요, 출력을 까먹고 연비를 올리는 거예요. 그거는 효과 있는 거 아닙니다. 출력도 맞춰야 되고 연비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어떤 것이 효과 나올까요? 효과 나오는 거 어떤 거겠어요? 자, 휘발유 같으면 옥탄가가 높은 것, 연료입니다. 경유 같으면 세탄가가 높은 것, 연료입니다. 그런 것들은 연료를 바꿔야 하면 당연히 효과 나오겠죠. FTP 75 모드에서도 나오고 공회전에서도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. 부정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연료절감기를 만든다 하면, 판매를 한다 하면 이 테스트 해보세요. 연료절감이 된다 그러면 공회전에도 연료절감 돼야 돼요. 달릴 때만 절약되는 거 안 맞잖아요. 엔진이 기름을 소모하기 때문에 그 엔진이 공회전 상태에서 시간당 1리터를 먹는다. 그러면 1000cc를 먹는다 이거예요. 그러면 연료절감기를 장착해서 1000cc 먹던 게 950cc 먹던가 이렇게 나와야죠. 그래야 효과가 있다 없다 할 거 아닙니까? 거기에서 효과가 나오면 최소한 그 정도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공개를 해주세요. 그러면 믿습니다. 만약에 공회전에서 5% 나왔다, 그런데 실제로 운행해보니까 10% 나오더라, 그대로 믿어줍니다. 왜 믿을까요? 회전수가 높기 때문에. 믿습니다.
그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? 그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시를 하시고 하시라는 거야. 아시겠죠? 그러면 왜 이런 테스트 안 하세요? 냉정하게 해보세요. 불안하세요? 효과가 안 나올까봐? 불안하지 않으면 해보시라는 거야. 자기가 이런 테스트도 하지 않고 하고 있다. 연료절감기를 판매하고 있다. 그러면 자기 자신이 당당하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. 만약에 이 테스트를 했는데 효과가 안 나왔다. 그럼 이유라도 말해보세요. 그래야 소비자들이 믿어줄 거 아닙니까? 진실은요, 그대로 현장에서 나타납니다. 그런데 효과가 있다 그러면 모든 차에서 효과가 나와야 될 것이고, 효과가 없다면 호불호가 갈립니다. 운전 습관을 잃어버리면 호불호가 갈려요. 어떤 사람은 효과 있다, 어떤 사람은 효과 없다. 또 차에 따라서 엔진 RPM에 따라서 다릅니다. 자,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냐면, 과거에 누비라 아시죠? 누비라요. 아반떼 말고 누비라. 누비라 차가 연비를 높게 하기 위해서 흡입구에 라인에 이 고동같이 쫄쫄 말아난 게 있었어요. 회전수가 낮을 때, 회전수가 높을 때 이렇게 이제 연비를 다 높여보고 출력도 높여보려고 했습니다.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? 자동차 메이커에서 그래 많은 투자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요. 그만큼 연비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요, 고민하세요. 연료절감기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소비자한테 요 정도 예의는 보여주시라고. 공인기관 이야기하면 전부 다 발뺌할 거고, 그러면 최소한 저울 위에 기름통 올려놓고 모터펌프 달아서 차에다가 기름을 공급하고 연료절감기 장착을 하고, 공회전 때 1시간 기름 사용량이 얼마였는데 연료절감기 떼니까 기름이 더 먹더라. 이 이야기를 증명을 해보세요. 이거 녹화해가지고 저울에 달려있는 시간 재고 녹화해가지고 딱 하면 기름 장착이 나는 거 바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. 이거 못 보여주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문이슬을 해도 안 믿습니다. 장착만 하면 절감된다면서요. 왜 공회전 때 절약 안 되면 공회전은 원래 뭐 효과 있는 거 없다, 그 말이 나요. 자기 연료절감기 효과 없다는 거랑 똑같아요. 나머지 부분요, 나머지 부분은 이슈 프로그램만 조금 따듬어 버리면 됩니다. 조건별로요. 기름을 이어줄 때 더 이어줘 버리고 또 뺄 때 빼버리고 뭐 작업 가능해요. 설명을 해보시라고. 연료절감기를 만드신다 하면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해요. 근데 과학적인 설명합니까? 무조건 감이잖아요. 감인데 실제로 발됐을 때 차가 잘 나간다, 그 조건에서 기름이 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시켜 줄 수 있나요? 그런 부분도 전체 다 어떤 변화가 있다, 어떤 연료절감기를 달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어서 효과가 나온다, 스코프 장비 꼽아가지고 실험해보세요. 그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공개를 하시라고. 그러면 얼마나 신뢰가 쌓이겠어요. 자, 소비자분들, 연료절감기를 찾으시는 분들,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보세요. 냉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. 차 공회전 상태에서 시동 걸어놓고 연료절감기 장착하고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절감 돼야 된다, 그래야 효과 있는 거다. 인정하십니까? 그 부정하십니까?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